네, 다음 코너 시간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스투데이 김영석 자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내경제TV에 또 처음으로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지난 타 방송국에서는 한번 호흡을 맞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자산 시장의 좋은 정보, 빠른 정보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가상자산 파트너, 목요일의 남자 김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좋은 소식 많이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 오늘 출연하시면 금요일의 남자로 또 멘트가 바뀌시네. 그렇죠. 매일 바뀌죠. 내일은 네. 이제 금요일의 남자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네, 오늘 얘기 한번 또 간단하게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예, 오늘 이 최근에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의 NFT 시장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상자산을 둘러싸서 이른바 좀 게이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아프리카 게이트 사건이 있었다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어떤 아프리카 코인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아프리카 코인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수트라는 사람이 티오 코인을 발행을 해서 선취매를 일으켰다라는 사건이고 네. 지금 이 아프리카 코인 게이트의 사건과 트위치에서 발생한 NFT 게이트 사건이 매우 흡사하다라는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네. 사안입니다. 티오코인. 그래서 선취매를 했다고 하는 것은 미리 사전 내부자 정보를 듣고 상당히 많은 코인들을 샀다, NFT를 샀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내부자 정보의 수준이 아니라 네. 이 선취매를 했다 했을 때는 초기에 네. 이 코인을 개발을 하고 네. 재단을 설립하고 이런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장 이전에 네. 유통량의 일부를 미리 확보를 해 놓았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뭐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뭔가 뭐 판을 만들어놨다, 고소를 만들어놨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트위치 NFT 게이트, 뭐 코인 게이트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그 개념인지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생소하실 텐데. 설명 우선 부탁드릴게요. 이 NFT 게이트, 트위치에서 발생한 NFT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네. 예. 여기 오현민이라는 트위치 유명 스트리머가 주변에 그 알고 지내는 스트리머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네. 이런 스트리머들과 함께 NFT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네. 해서 실제로 특정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NFT의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네. 0.088 이더리움의 본인의 그 NFT 캐릭터가 실제로 판매가 되었고요. 네. 이걸 현재 원화 가치로 한다라고 하면 약 33만 원 네. 정도의 판매가 되었다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NFT 게이트 같은 게 지금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RT 코인이라는 또 별도의 코인이 발행이 될 예정이었다. 네. 그리고 이게 특정 거래소의 IDO 네. 탈중앙 거래소라는 게 있어요. 이 네. IDO 탈중앙 거래소 같은 경우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빗썸, 업비트 이런 거래소를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특정 뭐 거래소의 허가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올리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식으로 상장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상장을 하려고 했다라는 게 로드맵 상에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첫 번째 RT코인은 무엇이냐, 그리고 IDO 탈중앙 거래소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네. 그런 어떤 논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NFT 게이트 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우선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스트리머의 NFT 상품이 판매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 판매되는 수단이 0.088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으로 판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RT코인, 오현민 스트리머의 RT코인 관련한 어떤 로드맵을 보면 네. 두 번째 항목에 그 RT코인 발행, 네. RT코인 발행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소 상장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보자마자 생각을 한 것은 RT코인 왜 만들었지? 네. 이 RT코인을 만들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투자자들이 좀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뭐 직접적인 피해라든지 뭐 손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이럴 위험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죠. 네. 우선은 일반적으로 이 트위치라고 하면은 유튜브만큼의 어떤 파급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팬 흥행성 이런 동원력을 가지고 있는 영상 플랫폼입니다. 네. 근데 이런 플랫폼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스트리머들이 보통은 한 50만, 100만 이렇게 몇십만 구독자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스트리머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스트리머들이 NFT를 발행을 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랑 비슷하냐면 이 굿즈를 발행했다. 네.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네. 부분이거든요. 팬심이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팬심을 이제 팬심의 어떤 투자 심리를 두고 뭐 소위 말해서 뭐 장사를 했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비단 팬심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사실 뭐 영향력이 있고 유명하고 팬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나 그 상품이 가치가 있다라는 선에서 얼마든지 판매를 해도 되죠. 장사를 해도 되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팬심을 이용을 해서 RT코인이라는 게 별도로 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네. 게 아니었냐. 네. 예. 그것도 특히 이 팬심뿐만 아니라 이런 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승 가능성을 보고 이 코인을 구매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아이디오 거래소에 상장이 된 만큼 이 RT코인을 오현민 스트리머 혹은 관계된 스트리머들이 특정한 시점에 모두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도를 하고 엑시트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결국 뭐 그 유명한 뭐 우리 아미 팬들이죠. BTS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연예인들이 그동안 관련된 뭐 NFT 발행이라든가 예. 뭐 자기 뭐 미술 작품이라든가 자기 뭐 수집 작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코인은 NFT 발행을 했는데 네네. 뭐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문제가 될 게 네. 없죠. 뭐 설령 유명인이든 아니든 자기가 NFT를 만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닌데 예. 이것을 자신의 팬들을 이용해서 막대하게 나중에 결국 시세 차익을 누리고 나가버린다, 먹튀를 한다, 뭐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네. 사안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코인 상황 발행 자체가. 선침해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 우리 가상자산 시장 어떤 영향들을 많이 미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크리티컬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네, 일단 재단 차원에서 선취매를 하고 네. 이 선취매한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유통량이라든지 아니면 이 토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네, 백서상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에 당연히 표기를 안 해놨겠죠. 선취매를 했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특히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네, 있어서는 이 코인의 상장 가격이 정말 적정한 상장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가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거래소들이 재단이 말하는 그런 어떤 상장가를 그대로 용인을 해줍니다. 네, 이 상장가에 대한 개입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RT코인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상자산의 재단이 가상자산을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한 10원 정도의 시장에 유통을 시켰어요. 네, 다만 이 발행된 코인을 상장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끼리 관계된 사람들끼리 10원에 이 코인을 사서 다 나눠 가지고 그 이후에 1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상장을 해도 그때 이 시장에 진입을 하는 사람들은 10원에 거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면밀히 다 알고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알고 투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특히 10원에 예를 들어서 10원에 선취매를 했는데 이걸 100원, 1000원에 상장을 할 계획이었다 네. 한다면 이 10원에 미리 그 물량을 확보를 해 놓은 사실 자체를 굉장히 숨기려고 할 겁니다. 네. 특히나 이 블록체인의 특성상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코인을 구매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이 없죠.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책임의 소재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면 사전에 백서상에 있어서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네. 백서상으로 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네. 특히 이 코인을 내가 왜 사야 되지, 왜 투자를 해야 되지,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네. 그럼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 투자자, 그 유명인들, 예. 셀럽들의 이런 팬심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투자 사기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예. 뭐 가령 우리는 어렸을 때 좋아하는 팬이 있다면 뭐 책받침을 산다거나 CD나 레코드판을 산다거나 그 정도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팬심이었는데, 네. 시대가 변한 거죠. 네. 저는 책받침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 같은 이 NFT 코인 세대들은 예. 이제 결국 그 코인으로 사고 NFT를 사는데 결국 이 팬심을 많이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런 앞으로 이제 가상자산 범죄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결국 백서상에 있어서 그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일종의 사기로 봐야 되는 거죠.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네. 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백서상의 가장 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로드맵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네. 이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단에 혹은 이 코인 비즈니스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네. 뭐 예를 들어서 내년 몇 분기, 내후년 몇 분기에는 어떠한 마일스톤을 달성을 할 것이다 네. 라는 거에 대해서 표기를 해놓은 거고요. 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네.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떤 뭐 찬성이든 반대든 이런 어떤 스탠스를 취했을 때 이런 로드맵에 표기된 사항은 얼마든지 또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네. 이건 네. 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이 RT 로드맵을 한번 보시면 저는 로드맵을 저렇게 써놓는 경우를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언제 상장을 할 것이다. 네. 혹은 토큰을 발행을 할 것인데 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이는 것이고 어떻게 발행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한 표기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특히 저기 보시면 자료 한번 보시면 두 번째에 토큰 발행, 네. RT 토큰 발행하고 그 밑에 아이디오 탈중앙 거래소 상장이라는 항목이 적혀져 있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언제 네. 할 것인데 왜냐하면 백서에 저렇게만 써놓는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 발행을 하고 언제 상장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기다려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백서상에서도 상당히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써놓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네요. 예, 사실 이 백서 같은 경우에도 작성을 해놓고 나서 만약에 변동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또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해요. 네. 변경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도 금융 관련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금융에 관련된 사업인 만큼 초기부터 이런 초기 설립 단계부터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언제 뭘 하겠다라는 걸 계획을 잘 짜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팬을 그 셀럽을 연예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별개로 자기 호주머니의 돈은 본인이 투자의 책임이고 예. 본인이 지켜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 네, 신중히 접근해야 될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상자산 소식 전해주신 스투데이 김영석 자문위원 내일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 기자 혹시 코인 하세요? 저 최근에 시작했는데 네. 많이 어렵고 네.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잘 모르는 상태지만 최근에 한번 시작은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풍물레이더 코너를 진행하시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코너를 보고 배우면서 네. 우리 박 기자도 코인 시장의 올바른 투자 같이 시청자분들과 같이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남부지방에는 이제 벚꽃이 만개했다고 하죠. 또 네. 다음 주면 서울에 또 여의도를 시작으로 상당히 많은 벚꽃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근 2년 동안 벚꽃을 제대로 구경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예. 네. 박 기자는 어떻게 뭐 벚꽃 축제 뭐 계획이 있으세요? 이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이번 주말 많이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꽃놀이 축제 다니시면서 모처럼
야외 활동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풍문레이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